버지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실수로 18개월 된 아들을 3시간 이상 차 안에 방치했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한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올 여름 이후 물 부족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 시의회는 관련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시가 불법 불꽃놀이 근절을 위해 구매한 폭죽을 기프트카드로 바꿔주는 바이백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학대한 혐의로 30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도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7살 여자아이가 지난해 뉴욕 브롱스에서 숨졌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7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구타한 혐의로 이복 오빠를 체포했습니다. 제유산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0일 브롱스 모테이븐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7살 소녀 줄리시아 베티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소녀의 어머니인 36세 나바시아 존스와 이복 오빠인 18세 폴 파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폴 파인이 베티스가 숨지기 이틀 전 여아를 성폭행하고 구타했으며 이러한 형태의 학대는 꽤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사인은 둔기로 인한 복부 외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의식을 잃은 베티스를 발견했을 때 베티스는 침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무반응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엄마인 존스는 아이가 떨어져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시관이 베티스의 얼굴과 팔, 몸통 등에서 발견한 극심한 정도의 외상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이 베티스를 발견한 날 아침, 이복 오빠 폴파이는 베티스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며 7살 어린 소녀의 얼굴을 최소 8번 주먹으로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폴파이는 성폭행과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으로 엄마인 존스 또한 살인 혐의와 미성년자를 통제하지 못한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존스는 베티스가 토하고 기절하고 머리를 2번 다치는 것을 보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경찰 당국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존스는 남편과의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베티스와 1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폴파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베티스의 친아빠와 외할머니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베티스가 사망하기 전 10차례가 넘는 이웃들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온 사실을 깜빡 잊거나 잠시는 괜찮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으로 자녀를 차 안에 방치했다 숨지게 하는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는 차에 방치한 자녀가 숨진 것을 보고 아버지 또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스터필드 경찰국은 18개월 된 아들의 아버지가 차에서 최소 3시간 자녀를 방치해 숨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집 뒤편에 위치한 숲에서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앞 도로에서 문이 열려있는 남성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 안에 있던 어린이용 카시트에는 아무도 탑승해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남성의 집을 수색한 결과 18개월 된 숨진 남자아이를 발견했고 숲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아이의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올 여름 이후 물 부족 대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과 3월 사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은 측정이 시작된 이래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 주요 저수지의 강수량은 평균치의 30%, 적설량은 매해 평균치의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달 초부터 기온이 높은 LA 카운티 북서부와 벤츄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야외 물 사용량을 주 1회로 제한하는 비상령을 가동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추세대로 여름을 넘기면 더 강화된 절수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This is not a drill. This is a necessity. And if we don't see that reduction in water that we need to see, or if conditions worsen, we may have to take even more drastic action and ban outdoor watering altogether in September. LA 시내의 경우 아직 야외 물 사용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언제 추가 제재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LA 시의회 역시 이에 대비해 LA 수도 전력국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향후 장기 절수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긴급 조례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물 부족 사태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과 고질적인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 방안, 수자원 재활용 프로그램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oday's vote in Council sets the stage for further coordinated, real, declarative action by our government to help Angelenos and our ratepayers. LA시 의회는 이번에 통과시킨 절수와 관련한 추가 조치는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에서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다음 달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시는 불법 불꽃놀이 근절을 위한 바이백 행사를 개최합니다. LA시와 LA경찰국, 소방당국은 불법 불꽃놀이 폭죽 바이백 행사를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브랜드팍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불꽃놀이 폭죽을 자진해 가져오는 사람에게 기프트카드가 제공됩니다. LA경찰국은 불법 불꽃놀이 폭죽을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산불 시즌임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불꽃놀이는 대형 화재는 물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과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2022-2023 회계연도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6월 30일까지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주정부 예산안은 당초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시했던 489억 달러 규모 행정 예산안보다 늘어났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지난 회계연도에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거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안에는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이트 리베이트를 대체할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에 2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약 87만 가구에 달하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는 1,500달러, 약 29만 가구의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의 주택 소유주는 1,00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되며 90만 명에 달하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세입자들에게도 45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대략 200만 가구가 평균 628달러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2021-2022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내일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아시아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지난해 혐오 범죄 건수가 1,700여 건 보고돼 전년도보다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247건으로 2020년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 89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롭 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증오라는 전염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종 비율은 라틴계 39%, 백인 35%, 아시안 태평양계 15%, 흑인은 5%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인기가수 알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미국 팝 시장을 풍미한 R&B 가수 알켈리가 오랜 재판 끝에 3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의 혐의로 구속된 켈리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Moments ago, R. Kelly was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This is a significant outcome for all victims of R. Kelly, and especially for the survivors who so bravely testified about the horrific and sadistic abuse they endured. 오늘 재판을 담당한 앤 도널리 판사는 알켈리에게 이번 사건은 성 관련 범죄뿐 아니라 폭력과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으로 남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켈리가 미성년자 가수 지망생들에게 비밀 서약서를 작성해 강제로 서명하게 했으며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폭행을 비롯한 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병을 옮기기도 했으며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배설물을 얼굴에 바르게 한 뒤 동영상까지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와 직접 증언하며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Today was a very special but hard day for us. I personally, this happened to me a long time ago. I was 17, I'm 45 today.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be here to see him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trocious things that he did to children. 켈리는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와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도 받게 될 예정이어서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중국을 안보와 이익에 도전하는 상대로 명시했습니다. 유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cision to move away from neutrality and the tradition of neutrality to join NATO alliance is going to make us stronger and more secure. 이어 나토 정상회의는 2010년에 만들어졌던 나토 전략 개념을 12년 만에 완전히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됐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재규정됐습니다. 미국은 유럽에 무기 배치를 늘리고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영구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얻은 나토.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더 강해지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에는 중국에 대한 입장도 처음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나토의 영향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넓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China is not our adversary, but we must be clear-eyed about the serious challenges it represents.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얼마든지 우리에게 의존해도 된다고 말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 독일, 캐나다인 등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국제사회의 반중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9개국 국민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부정적인 인상을 느낀다고 답한 한국인은 전체의 80%였고 미국은 82%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캐나다 응답자 중 74%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독일, 캐나다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탄압, 코로나19 진원지라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호주의 반중 여론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 지원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였던 그리스 등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진 못할 거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연례 정책 포럼에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지정학적 충격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9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go back to that environment of low inflation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s a result of this massive geopolitical shock that we are facing now, that are going to change the picture and the landscape within which we operate. 이에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을 낮춰왔던 세계화와 기술 개발 등의 요인이 이제 물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I think we now understand better how little we understand about inflation.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 wouldn't agree that it's the biggest risk to the economy. I think that, the bigger mistake to make, let's put it that way, would be to fail to restore price stability.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연준은 다음 달 역시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미국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 80여 개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도 막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도 일주일 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29명 발생했고 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 환자는 7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제 신규 확진자 3,600여 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까지 351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돼 지난주 15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가던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국산 코로나 백신을 허가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여 명, 20일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약 5달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으로 올라섰습니다. 여름철 실내 활동과 이동량 증가, 그리고 면역 효과 저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재유행이라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은 소규모의 증감들로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러한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식약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사가 개발한 국내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 멀티주를 허가했습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과 식약처의 검정 절차를 거치면 상용화됩니다. 당장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 접종용으로만 쓸 수 있지만 추가 임상시험을 거쳐 3차 이상 접종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화이자 같은 mRNA 백신과 달리 냉장 유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국내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도 나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선 삼각공조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가치동맹을 강조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나토 회원국들의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도 텄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 환영 만찬과 한미일 회담 등 5차례 마주치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나토 회의에 초청된 우리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은 따로 회동을 갖고 새로운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구성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유와 인권 등에 기반한 질서와 이를 존중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이번 회담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한인 방송사 SBS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 현지 출신 임원이 선임됐습니다. 한국 TY홀딩스는 하성욱 현 SBS 인터내셔널 부사장을 7월 1일부터 대표이사로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91년 한국 KBS PD로 입사한 후 YTN 기자를 거쳐 미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코리아 방송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SBS 인터내셔널 보도국장을 거쳐 부사장직을 겸직했습니다. 하 신임 대표는 현지 로컬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